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난 꼭 소득 자유를 얻어 항상 철없고 게으른 어른 게으른이로 살 테야. 안녕 반가워, 난 게으른이야. 이번 영상은 비트코인, 파이코인, 사슬코인 등등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노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고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외우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자, 나도 비전공자이고 비전공자 형들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내용을 다뤘을 때 얼마나 힘든 심정인지 잘 알고 있겠지. 자,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가 처음 등장했을 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탈중앙화라는 시스템을, 네트워크를 선보였는데, 블록체인 자체가 난제를 해결하는 해결법으로 제시된 시스템이어서 진입장벽 자체가 굉장히 높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야. 그래서 나도 여러 가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나도 결국은 뭐 코인 하는 사람이 다 똑같이 뭐 결국은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 나 스스로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알아봐야 되고 더 많은 설명을 찾아보곤 하지. 자, 그래서 내가 얻은 정보를 가지고 비전공자 형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형들 중에 비전공자 형들이 많겠지. 자, 그 형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쉬운 단어로 이해할 수 있게 블록체인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당연히 파이코인, 내가 요즘 관심 있는 코인이지. 파이코인, 사슬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은 코인계의 암호화폐 대장이니까 함께 넣어서 이 세 가지 코인들의 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 자, 먼저 노드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왜 노드라는 개념을 썼고 왜 비트코인이 나왔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긴장하지 마. 내가 굉장히 쉽게,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굉장히 쉬운 방법을 통해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탄생을 했구나, 노드는 어떤 거구나,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코인이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필연적으로 이건 생길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자, 얘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봐 줬으면 좋겠어. 자, 먼저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노드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할게. 그 다음에 이거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된다면 파이코인 노드와 사슬코인 노드는 이 비트코인 이해되면 이거는 뭐 쉬우니까 먼저 비트코인부터 설명을 할게. 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다른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야. 다들 암호화폐라고 하지. 암호화폐.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가상화폐도 있고 암호화폐도 있고 뭐 전자화폐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요즘 최근에 트렌디한이라고 안 할게. 그냥 비트코인이라고 할게. 비트코인은 암호화폐가 맞는 것 같아. 왜 암호화폐라고 하냐면, 암호화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샤256이라는 해시 알고리즘이 있어. 이게 뭐냐면 암호화 시키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여기 보면 뭐 샤2, 샤256, 뭐 512, 32, 이건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 근데 이거를 암호화하는 기술이 샤256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들을 암호화하는 걸. 그래서 구글에서 샤256이라고 치면 샤256 온라인이라고 있지.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면, 자, 여기 인풋 입력하는欄에 뭐라고 내가 쓸 거냐면, 인풋 입력하는欄에 게르니가 투 누구에게, 뭐 형 1번에게 100 BTC를 송금했어. 자, 그리고 형 2번이 투 잠깐만, 내가 중국어를 써서 중국 자판도 뜨네. 투 게르니에게 90 BTC를 줬어.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장부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장부가 은행에 있겠지. 나는 지금 우리은행을 쓰고 있는데, 우리은행에는 내 거래 계좌에는 이런 장부들이 있을 거야. 게르니가 형 1번에게 100원을 줬고
형 2번이 게르니에게 90원을 줬다. 이런 식으로 원화, 우리는 원화를 쓰니까 이런 장부가 우리 은행에 있겠지. 자, 근데 비트코인은 이렇게 장부에 게르니가 형 1번에게 100BTC를, 형 2번이 게르니에게 90BTC를 줬다는 이 기록을 작성을 하게 되면 아래 보면은 64자리의 16진수 코드를 이렇게 반환을 해. 이게 해시야. 해시 이오류야. 이게 뭐냐면 16진수라고 하면 뭐냐? 우리는 10진수를 쓰지. 10진수가 뭐냐면 0, 1, 2, 3, 4, 5, 6, 7, 8, 9 해서 한 자리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10자리의 숫자를 사용하는 걸 10진수라고, 9까지 가면 다음은 어떻게 되지? 10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11, 12 이렇게 올라가다가 19 다음에 어떻게? 앞자리를 또 하나 반환해서 20 이렇게 하지. 이게 10진수야. 근데 16진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1부터 9까지 가고 다음에 A, B, C, D, E까지 있어. F까지. 그러면 9, 10, 11, 12, 13, 14, 15, 0까지. 16개지. 0, 1, 2, 3, 4, 5, 6, 7, 8, 9니까. 자, 그래서 0부터 9까지 그리고 A부터 F까지 이렇게 해서 16개의 숫자를 써서 16진수라고 하지 이걸. 자, 이렇게 16진수에 64자리의 숫자를 반환을 해. 이렇게 해시값으로. 자, 그럼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 여기다가 누가 다시 글을 더 쓸게. 게르니가 여기 밑에 여기 화면을 봐봐. 이 해시값이 계속 변하는 걸 봐봐. 게르니가 다시 to 형 3번에게 1 BTC를 보냈다. 자, 글자를 하나 쓸 때마다 이게 계속 변한다고. 자,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위조를 하려고 여기 띄어쓰기 한 칸만 해도 여기 위에 봐봐. 내가 여기 띄어쓰기 한 칸 할게. 혹은 점을 하나 찍을게. 점을 하나 찍고 지우고, 점 찍고 지우고, 점 찍고 지우고. 여기 봐봐. 여기랑 여기를 잘 봐봐. 계속 변하는 내용을. 점을 찍고 지우고, 점 찍고 지우고, 혹은 띄어쓰고 지우고, 띄어쓰고 지우고. 점 하나 혹은 띄어쓰기 하나만 바뀌어도 여기 해시값이 다 변한다고.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 나는 지금 여기 그 장부에다가 이걸 내가 원장이라고 할게. 장부에다가 3개의 트랜잭션 밖에 없어. 근데 이게 만약에 1000개, 10,000개면 어떻게 될까? 미안. 뒤로 가기를 잘못 눌러서 아무튼 지워졌는데, 자, 여기 장부에 내가 2개만 이렇게 보낸 게 이렇게 있는데 1000개, 10,000개의 트랜잭션이 있어. 송금 거래 내역, 입금 송금 거래 내역이 있으면 이거를 하나하나 대조를 못 한다고. 게르니가 형 1번한테 100BTC 줬다, 형 2번한테 100BTC 줬다, 이런 거를 하나하나 대조를 못 한다고. 내가 확인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다만 이거를 SHA-256 기술이라는 해신 기술을 이용해서 64자리에 16진수 이 글로 이렇게 뽑아내면 여기 송금 내역이 1000개든 10,000개든 이렇게 단 64자리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면 요것만 비교를 하면 누가 이 장부를 위조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다고. 보이지? 지금도 내가 점을 찍고 안 찍고 해서 대해서 점을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여기 해시값이 계속 바뀌지. 자, 이거를 해서 사람들이 확인을 하는 거야. 이 장부는 위조됐다, 위조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노드들은 이걸 계산을 해. 계산을 쭉 해서 이 값과 전값, 이전 데이터 값이랑 비교를 해서 같은지 안 같은지를 확인한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조금이라도 위조를 했으면 이전 데이터랑 이거랑 64자리 숫자만 확인해서 다르다. 그럼 무조건 변조가 됐겠지. 위변조가 됐겠지. 그래서 해시 값이 가장 중요한 거고, 우리 노드들이 하는 거는 뭐냐면은, 노드는 컴퓨터인데 이런 장부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 게르니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는 노드를 돌리는 형들은 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노드를 돌리면서 이 장부를 다 가지고 있지. 이 장부를 우리는 해킹이 안 되도록 분산 저장을 해서 비교를 해서 위변조를 방지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블록체인 기술에서 노드라는 것은 뭐냐면 없어서는 안 될 요소야. 노드가 없으면 이 장부를 저장할 컴퓨터가 없단 말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우리은행이랑 거래하는데 이 장부를 우리은행에서 저장을 해줬어. 데이터를 우리은행에서 이거를 저장하고 관리해줬단 말이야. 근데 이게 중앙이 없는 거잖아. 중앙이 없어졌어. 그럼 이거를 많은 노드에, 중앙이 아닌 많은 노드들의 분산으로, 이렇게 노드가 이렇게 있으면 분산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는데 노드가 없어. 그러면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가 없단 말이야. 즉 블록체인 기술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유지가 되려면 노드가 있어야만 해. 노드가 없으면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유지가 안 돼.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개인일 수도 있고 이 단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 노드를 운영하면 컴퓨터를 켜놓는 거거든. 그럼 전기세도 나갈 거고, 그 노드 켜놓는 동안에 내가 뭐 다른 작업을 해도 방해가 될 거니까 컴퓨터를 아예 안 쓸 거란 말이야. 단지 장부를 저장하고 장부 위변조를 방어하는 용도로만 이렇게 사용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노드를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은 보상이 없으면 노드를 돌릴 이유가 없잖아. 내가 노드를 뭐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노드를 돌리면 내 전기세 나가고 내 컴퓨터가 아깝고, 그런데 노드를 누가 돌리겠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BTC, 비트코인을 노드를 돌리는 사람들한테, 혹은 노드를 돌려서 내가 조금 더 상세하게는 안 들어갈게. 다른 뭐 상세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설명도 좀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튼 노드를 돌리는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을 지급하기로 된 거지. 비트코인.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없어도 노드를 돌릴 수 있을까? 돌릴 수 있지, 당연히. 사람들이 자기가 자원해서 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돌리는데 일조하고 싶다. 그냥 난 자원봉사하고 싶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없애고 노드를 돌릴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이런 분산된 그 데이터를 한 곳에 저장 안 하고 분산해서 이렇게 저장해서 해킹도 피해갈 수 있고 위변조도 방지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고, 나는 뭔가 대가를 받고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내 노드를 돌린다면 네 노드를 돌리는 것에 대한 보상을 달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받고 있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분산된 데이터를, 데이터를 분산된 노드에 저장하는 기술이고, 이 분산돼서 저장된 기술로 인해서 해킹을 예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이야. 그래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는 노드가 필수이다. 노드가 없으면 블록체인이 운영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처음에 나올 때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걸 선보였고, 탈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면 돼. 내가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찍고 이 유튜브 영상을 유튜브가 운영하는 서버에 올린 거거든. 그래서 형들이 이걸 볼 수 있는 건데, 한 서버, 그 중앙 지점으로 형들이 게리니가 올린 영상 보여줘라고 했을 때 그 영상을 틀어주는 거거든. 근데 블록체인은 내 영상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몰라. 어떤 노드에 있겠지. 어떤 노드에는 내 영상이 다 있겠지. 물론 이것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 블록 데이터의 제한을 둬서 엄청나게 큰 데이터는 올리지 못해. 그래서 뭐 1메가라고 이게 제한이 돼 있어. 아무튼 그래서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노드들의 원장을 같이 분산되게 저장을 하고 위변조를 방지한다는 걸 해주고 싶고, 또한 노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의 필수 요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런데 어떤 형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왜 노드가 필수야? 그냥 프라이빗하게 자기들이 몇 개 노드 돌린 다음에 운영할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런 것들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지정된, 내가 만약에 게른 코인을 개발을 해서 게른 코인을 개발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운영한다고 하면 내가 지정한 뭐 예를 들어서 이 6개의 노드에만 원장을 분산으로 이렇게 저장하고 요 6개의 노드만 운영을 해. 그러면 이거는
분산 데이터이기 때문에 분산형 저장 기술은 맞는데 블록체인도 될 수 있겠지. 이걸 뭐 해시값을 이용해서 뭐 이전 데이터랑 전 블록이랑 이렇게 해시값으로 연결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탈중앙화의 의미를 완전히 탈중앙화의 의미랑 완전히 배제되는 기술인 거지. 결국은 중앙화된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어서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고 보면 돼. 즉 블록체인 기술이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와서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얘기했을 때는 프라이빗 퍼블릭 이런 용어 자체가 없었어. 아예 그냥 무조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 하면은 당연히 누구든 노드에 참여를 해서 비트코인의 원장을 내 컴퓨터에 저장하고 조회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이야.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자체는 용어는 내가 보기에는 마케팅 용어, 상술이다 라고 생각을 해. 자, 비트코인 노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비트코인과 노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형들은 단톡방에 들어와서 카카오톡 단톡방에 있어 들어와서 반말로 자유롭게 소통을 해보자고.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더 잘 할게.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파이코인인데 나도 지금 파이코인 노드를 돌리고 있는데 파이코인 노드가 하고 있는 일은 실제로 내가 예를 들어서 게르니가 예를 들게 파이코인 노드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노드와는 다른 방향이야. 두 개가 같지 않아 지금은. 자, 지금은 파이코인 노드는 예를 들어서 게르니가 누군가에게 어떤 형한테 1파일을 이렇게 전송한다고 이렇게 하면 이 장부를 내가 돌리는 노드, 파이코인 노드에 저장이 안 돼. 즉 블록체인 기술이 나는 아직까지야 파이코인은 메인넷 기술을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게 팩트야. 왜냐하면 파이코인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누구나 노드에 참여해서 파이코인의 거래 장부를 저장하고 조회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을 아직 내놓지 못했어. 다만 파이코인에서 얘기를 하길, 코어팀에서 얘기하길, 콜라 형이 얘기하길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전 폐쇄 메인넷에서는 이 파이코인의 노드는 코어팀에서만 돌린다라고 얘기를 해놨지. 즉 프라이빗 블록체인 형태를 지금 띄고 있어.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그래. 아직까지는. 즉 완전히 중앙화된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 자, 근데 여기까지는 다 추측이고 내 뇌피셜이고 공식적으로 그들이 얘기한 것들을 토대로 내가 얘기한 거야. 정확하게 그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냐 없냐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게 퍼블릭화되고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노드가 배포됐을 시점에 누구든 해킹 시도를 하겠지. 당연히 파이코인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는 이제 검증이 되겠지. 파이코인은 정말 누구든 해킹을 할 수 없는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겠지. 자, 추가로 파이코인은 콜라 형도 얘기했지. SPC라고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어. 이 SPC가 아니지. SPC는 빵이고 SCP야. SCP.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 자, 이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텔라 루멘이라는 코인을 운영하는 SDF라고 있거든. 스텔라 디벨롭먼트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스텔라 네트워크를 유지보수하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합의 알고리즘이 SCP고 이 SCP를 포크, 즉 SDF에서 다 만들어 놓은 소스 코드를 가지고 와서 자기 입맛에 맞게 약간만 수정해 가지고 파이코인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파이코인은 본인이 사용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술이 없다. 가지고 있어도 SCP라는 블록체인, 기존에 있던 블록체인 기술을 소스를 오픈소스이고, 오픈소스 누구든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서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고,
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파이코인의 노드를 지금 우리가 돌리는데, 한국에만 내가 알고 있기는 2만 명 이상이 파이코인 노드를 돌리고 있거든. 뭐 전 세계적으로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뭐 몇만 명, 수만 명이 될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컴퓨터를 켜놓고 24시간 돌리고 있는데, 파이코인 코어 팀이 얘기하는 철학, 파이코인의 시작 철학은 뭐 단 1% 혹은 극소수의 인원들에게 비트코인 혹은 코인들이 집중돼 있다. 그리고 에너지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이 블록체인 구동 방식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세를 엄청 많이 잡아먹는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비판을 하면서 탄생한 게 파이코인인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결국 나온 게 뭐 파이코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만 대의 PC를 그냥 꽁으로 그냥 돌리고 있는 거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실제로 기여도 안 하는 컴퓨터를 24시간 동안 계속 켜놓고 있는 거야. 2만 대? 2만 대면 거의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 달에 한 10,000원에서 한 2만원 정도의 전기세, 많게는 뭐 3만원 정도의 전기세가 나오는데, 10,000원이라고 해도 10,000원 곱하기 2만이면 얼마야? 10,000원 곱하기 2만이면 2억이라고. 100만 천만 1억. 한 달에 2억. 한 달에 2억이지, 그치? 한 달에 2억. 1년에 곱하기 12. 100만 천만 1억 10억. 24억 곱하기 몇, 자, 2만 대의 컴퓨터가 한 달에 10,000원의 그 전기세가 나온다고 해도 1년이면 24억이라는 돈이 그냥 새고 있다고. 이것도 정말 비효율적인 거잖아. 아직까지 정말 파이코인이 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파이코인의 블록체인 소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SCP라고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 오픈 소스를 이미 가져다 쓴 건데, 도대체 뭘 더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는 파이코인으로 부자가 될까라는 기대, 희망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는 있어. 아무튼 파이코인도 결국은 노드가 있어야만, 나중에는 종국에는 결과적으로 파이코인 또한 노드가 있어야지 분산 원장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 시스템인 거는 맞다. 왜냐하면 SCP가 그랬듯이 그렇다는 거지. 자, 어떤 형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야, 게르나, 파이코인 노드가 지금 테스트넷을 돌리는 거잖아. 파이코인의 테스트넷을 돌리고 있는 게 파이코인 노드야. 우리가 지금 파이코인 테스트넷을 돌리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형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뇌피설로 반박을 해줄게. 뭐냐면 SCP라는 프로토콜은 파우, 비트코인이 쓰는 작업 증명 방식과는 다르게 노드들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아. 내가 신뢰하는 노드를 선정을 하고 그 노드와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지금 우리가 다음 생성해야 될 블록에 넣어야 될 이 장부들이 위변조된 게 아닌지를 검증을 하는 프로세스, 절차를 거치는데, 즉 노드들 간 통신을 해야 돼. 내가 신뢰하는 노드를 지정을 하고 그 노드랑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 행위가 파이코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방패 설정하지. 그 방패 설정이 내가 신뢰하는 노드를 지정하는 절차라고 해. 이렇게 노드가 여러 개 있으면 여기 신뢰 그룹, 여기 신뢰 그룹, 이렇게 신뢰 그룹이, 이게 동그라미 친 것이 신뢰 그룹이고 이게 노드들이거든. 우리 예전에 뭐 수학 시간에 교집합, 합집합 뭐 이런 거 배웠듯이 전체 노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3개끼리 신뢰 그룹, 여기 5개끼리 신뢰 그룹, 여기 4개끼리 신뢰 그룹, 이렇게 신뢰 그룹이라고 쿼럼 슬라이스라고 하거든. 전문적으로는 믿음 집단, 쿼럼 슬라이스라는 이런 이 조직이 이제 하위에 생성이 되는데, 이 신뢰 그룹을 생성하는 기초 자료가 뭐냐면은 우리가 최고라는 모바일 앱, 파이 모바일 앱의 방패 설정이 이거에 기여를 한다고 파이 코어 팀의 창립 멤버인 빈센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노드를 지금 돌리고 있는데, 내가 노드를 돌리는데 내가 방패 설정한 사람 중에 노드를 돌리는 사람이 없어. 나는 내가 방패 설정한 사람이 만약에 5명이면
나 말고는 그 사람들 중에 노드를 돌린 사람이었거든. 그럼 내 노드는 뭐냐면 이 쿼럼 슬라이스라는 조직조차 생성이 안 된 상태야. 그래서 그들의 얘기하는 주장하는 바로는 방패 설정한 사람들끼리 쿼럼 슬라이스라는 것을 생성을 해서 이들 노드끼리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분산 원장 즉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확보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방패를 설정한 사람이 노드를 안 돌리면 말 그대로 나는 기여를 하고 있지 않는 거라고. 그냥 노드를 그냥 꽁으로 켜놓는 거라고. 그러면서 내가 노드를 켜놓는 시간이라든지 내 CPU의 코어 수나 스레드 수를 계산을 해서 나한테 노드 보상 점수를 더 주고 있다고. 즉 내가 생각하기에는 참 좀 의미 없는 행위인 것 같아.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파이코인에 대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태고, 노드도 돌리는 이유는 파이코인을 더 채굴할 수 있다는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뇌피셜적으로는 노드를 오래 돌리면 파이코인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돌리고 있는데, 굉장히 나는 불만이고 아직 내가 돌리는 노드가 파이코인 분산 원장에 기여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 1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불만이 많아. 아무튼 그런 상태이고, 자 그래서 나는 파이코인의 노드를 돌리면서 또 한 가지 뭘 돌리냐면 사슬코인의 노드도 돌려. 이 사슬코인의 노드는 즉각 실제로 비트코인과 같이,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내가 노드를 돌림으로 인해서 사슬코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전송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기여를 한단 말이야. 사슬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유지가 되도록, 운영이 되도록 실제로 기여를 하고 실제로 채굴을 해서 사슬코인을 받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 사슬코인 노드도 돌리고 있어. 자, 다만 사슬코인 또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나는 제로 트러스트, 아무것도 안 믿어. 그래서 비트코인, 파이코인, 사슬코인도 난 다 안 믿어 솔직히. 하지만 내가 공부한 바로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형들도 나도 믿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말고 제로 트러스트, 아무도 믿지 말고 스스로 조사를 해봐. 하지만 나는 현재 사슬코인 노드도 돌리고 있고 파이코인 노드도 돌리고 있어. 파이코인 노드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고 왠지 모르게 그냥 컴퓨터만 그냥 켜놓고 전기세만 먹는 하마 같아서 동시에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파이코인 노드를 돌리면서 동시에 사슬코인 노드도 함께 돌리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형들도 사슬코인에 관심이 있으면, 혹은 파이코인을 돌리면서 이건 너무 좀 무의미한 일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슬코인도 한번 돌려보면 좋을 것 같아. 사슬코인을 설치하는 방법은 내가 여기 파암모 카페에 등록을 해놨거든. 그래서 파암모 카페에 가서 사슬코인 설치하는 법 찾아보면 쉽게 설치를 할 수 있을 거야. 파이코인 노드를 돌리는 형들이라면 쉽게 사슬코인 노드를 돌릴 수 있을 거야. 또한 나는 지금 사슬코인에 관심이 좀 있어서 사슬코인의 어떤 익명의 고래 형들로부터 사슬코인을 후원을 좀 받았어. 그래서 내가 한 40만 개의 후원 받은 사슬코인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내가 생각했던 프로젝트는 뭐 파이코인의 기념주화를 만들어서 이 기념주화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40만 사슬코인을 지불을 해서 파이코인 기념주화를 만들어서 좀 뿌리려고 했는데, 이게 영상을 올린 지 뭐 한 일주일 가까이 됐는데 관심이 많이 없어. 그래서 형들한테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하고 싶고, 기념주화를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기념주화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형들은 아직까지는 없어. 뭐 실제로 주화를 만드는 형이 나한테 연락을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40만 사슬코인을 받고 내가 만약에 게르니한테 40만 사슬코인을 받고 게르니가 원하는 내가 요구하는 파이코인 기념주화를 만들어 주겠다고, 인터넷에서 기념주화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여러 개 있잖아.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주문을 해서 내가 요구한 조건은 10개의 기념주화를, 한 개의 단가가 2만원짜리 2만원짜리 단가를 갖는 파이코인 기념주화를 10개를 만들어서 배포할 거라고. 그리고 이 2만원짜리 단가가 10개면 20만원이지. 그 20만원의 비용을 40만 사슬코인으로 지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거래 조건으로 거래하고 싶은 형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기념주화를 만들게 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념주화를 만들어 주겠다는 형들은 없지만 다만 40만 사슬코인이 갖고 싶은 형들이 있나봐. 그래서 이거 그냥 돈으로 내가 돈을 줄 테니 40만 사슬코인 나한테 팔래라고 하는 형이 있었어. 형들이. 그래서 형이 있었어. 그래서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 아무튼 오늘은 뭐 노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비트코인, 파이코인, 사슬코인 모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프로젝트들이고 이 세 개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탈중앙화를 꿈꾸는 프로젝트로 보여져. 비트코인은 이미 탈중앙화된 프로젝트로 블록체인을 돌리고 있고 파이코인은 아직 탈중앙화는 안 됐지만 탈중앙화를 목표로 퍼블릭 블록체인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프로젝트이고 사슬코인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미 탈중앙화된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어. 22년 6월부터 진행을 했지. 자, 다만 사슬코인의 기술력이나 비트코인의 기술력에 대해서 누군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정말 기술이 있냐, 이들이 정말 블록체인이냐, 이들이 정말 퍼블릭 블록체인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제로 트러스트 아무도 믿지 마.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트코인을 제한 이 두 프로젝트가 파이코인이랑 사슬코인이랑 더 명성이 쌓이고 사람들한테 많이 사용되어지고 생태계가 확장되고 한다면 이 코인들의 가치가 는다면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개발자들이 뛰어들고 이 네트워크를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해킹하려고 시도를 하겠지. 그럼 그쯤 되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야. 파이코인과 사슬코인 또한 비트코인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지 안 쓰는지 해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야. 결국은 파이코인과 사슬코인이 해킹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궁금해. 해킹이 안 된다라고 하면 뭐야? 블록체인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을 쓰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오늘은 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프로젝트는 혹은 블록체인을 쓰는 코인들은 노드가 필수이다. 노드가 있어야만 하고 그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있다면 개발자들이 있다면 이 블록체인을 유지하고 싶다면 노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금전적이든 혹은 물질적이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노드를 돌리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가는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개선해야 될 거야. 왜냐하면 노드를 돌리는 사람이 없으면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운영이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노드에 이익을 주는 방법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나는 이 파이코인과 사슬코인의 노드를 돌리는 것이 미래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 기회가 된다면 난 비트코인 노드도 좀 돌리고 싶고 좀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여건이 너무 좀 뭐 핑계라고 해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바빠. 요즘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유튜브 영상도 많이 못 찍고 있는데 아무튼 뭐 항상 나는 뭐 궁금한 게 많고 알고 싶은 게 질문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계속 공부를 할 거고 언제든 내가 얻은 정보는 형들에게 내가 배운 걸 다시 복귀하는 용도가 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도도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들에게도 내가 공부한 거, 내가 배운 것들, 내가 아는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설명하라고 얘기해 주려고 할게.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노드와 관련돼서 파이코인, 비트코인, 사슬코인 등등 노드와 관련돼서 더 질문사항이 있거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단톡방 그리고 카페 등등 여러가지 소통 채널을 만들어 놨으니까 들어와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했으면 좋겠어.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왜 여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수고!